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바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단다. 그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지키고 서 있는 낡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는데 지붕 위에는 누렇게 익은 박이 덩굴째 얽혀 있어 보기만 해도 정겨운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었지. 그 집에는 평생 흙을 파고 씨앗을 뿌리며 살아온 박 노인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아도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운 분들이었어.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를 바라보며 하루의 무사함을 감사해야 하는 그런 소박하고 욕심 없는 사람들이었단다. 박노인 내외에게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장성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부모님과는 달리 덩치가 아주 크고 힘이 장사여서 마을 사람들은 그가 훌륭한 농사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 칠성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은 줄로만 알았던 터라. 박노인 내외는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큰 복이라 여기며 살았지. 하지만 칠성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불만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된 밭일과 거친 보리밥 그리고 헤어진 무명옷이 지긋지긋하게 싫었단다. 그는 가끔 채미질을 하다가도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어. 어느 날 저녁 가을 거지가 막 끝난 들판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어. 박노인은 타작한 콩을 마당에 널어 말리고 있었고 할멈은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 칠성이는 마루에 걸터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는데 그의 손놀림은 거칠고 투박하기 그지없었어. 아버님, 언제까지 우리는 이 산골 구석에서 땅만 파먹고 살아야 합니까? 칠성이가 퉁명스럽게 내뱉은 말에 박노인은 하던 일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어. 얘야,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우리가 땀 흘린 만큼 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땅이야. 박노인의 온화한 대답에도 칠성의 표정은 펴지지 않았고 오히려 미간의 주름만 더 깊어질 뿐이었지. 그날 밤 밥상머리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리밥과 김치 그리고 맑은 된장국이 올랐는데 칠성이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밥상만 내려다보고 있었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칠성아, 어디 아픈 게냐, 왜 수저를 들지 않아라고 물었지만 칠성이는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마을 넘어 저 큰 세상에 대한 동경과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기 때문이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마저 칠성이에게는 처량하게 들렸고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막혀오는 것만 같았단다. 바로 그때 살인문 밖에서 주인장 계시오 하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 박노인이 서둘러 문을 열어보니 비단옷을 입고 큰 보따리를 맨 나그네 한 명이 서 있었지. 그는 한양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인데 길을 잘못 들어 날이 저물도록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어. 마음씨 좋은 박노인 내외는 두말하지 않고 나그네를 안방으로 모셔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 주었단다. 칠성이는 그 나그네의 옷차림과 윤기 흐르는 얼굴을 보며 눈을 떼지 못했는데 그 나그네에게서는 산골 마을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묘한 향기가 나는 듯 했어. 그것은 바로 돈과 풍요의 냄새였지. 나그네는 박노인이 내어준 밥상을 달게 비우고는 자신이 한양에서 겪은 신기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 한양에 가면 눈이 휘둥그레질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요. 그곳에서는 힘만 조금 쓰면 금방 큰 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장사치들은 물건을 떼다 팔아
하루에도 집 한 채 값을 벌기도 한답니다. 나그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칠성이의 가슴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어. 칠성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나그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눈동자는 화롯불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단다. 박노인은 그저 허허 웃으며 듣고 넘겼지만 칠성에게 그 이야기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마치 계시처럼 들렸던 거야. 나그네는 밤이 깊도록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는데 그 중에서도 칠성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인삼 장사에 관한 이야기였어. 요즘은 인삼이 금값이라 좋은 물건만 구할 수 있다면 몇 배의 이문을 남기는 건 일도 아니지요. 미천만 좀 있다면 젊은이가 큰 돈을 버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나그네가 무심코 던진 이 말은 칠성이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어. 미천. 그래. 미천만 있다면. 칠성이는 나그네가 잠든 후에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 천장 얼룩을 바라보며 그는 상상 속에서 이미 비단 옷을 입고 고래등 같은 기와 집에서 호령하는 부자가 되어 있었지. 다음 날 아침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마을을 떠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욕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칠성이의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 칠성이는 밭에 나가서도 일손이 잡히지 않아 멍하니 서 있거나 괜히 멀쩡한 밭고랑을 발로 차며 화풀이를 해대곤 했어. 아버지가 칠성아, 정신 차려라. 가을거지가 끝나면 밭을 갈아엎어야 내년 농사를 짓지 않겠니? 라고 타일러도 칠성이는 들은 채만 채하며 낯을 내팽개치고는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 아버지,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렇게 땅만 파다 죽을 겁니까? 저 나그네 좀 보세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우리는 왜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박노인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반항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짐짓 엄한 표정으로 아들을 꾸짖었어.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법이다. 헛된 욕심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야. 우리는 대대로 이 땅을 지키며 살아왔고 이 땅 덕분에 굶지 않고 살아온 게야. 하지만 이미 눈과 귀가 멀어버린 칠성이에게 아버지의 훈계는 고리타분한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지. 칠성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을 어귀의 주막으로 향했어. 그곳에서 그는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한양에 가서 큰 부자가 되겠노라고 큰 소리를 쳤단다. 며칠이 지나도록 칠성이는 집에 들어와서도 부모님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겉돌기만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밤 칠성이는 결심을 굳힌 듯 비장한 표정으로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 박노인 내외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해진 옷을 기워 입고 있었는데 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눈치였지. 칠성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 아버지, 어머니, 저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가서 보란 듯이 성공해서 아버님, 어머님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박노인은 쥐고 있던 바늘을 떨어뜨리며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어.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한양 가서 뭘 하겠다고 그러느냐.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야지.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렸지만 칠성이는 요지부동이었어.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 나그네 말처럼 큰 돈을 벌어올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집 뒤에 있는 문전옥답을 팔아주세요. 그 돈을 미천 삼아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에 박노인은 벼락을 맞은 듯 몸을 떨었어. 문전옥답이 어떤 땅이더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자 이 집안의 생명줄과도 같은 논이었지. 흉년이 들어도 그 논에서만큼은 쌀이 나와 식구들을 먹여 살렸던 그야말로 피와 땀이 서린 땅이었단다. 안 된다. 그 땅은 절대 팔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박노인이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지만 칠성이는 물러서지 않았어. 그 쥐꼬리만 한 땅 지키다가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저를 믿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그깟 논열 맞이기, 아니 100 맞이기도 더 사드릴 수 있습니다. 칠성이의 눈에는 이미 탐욕의 광기가 서려 있었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은 온데간데 없었지.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어. 칠성아, 제발 이러지 마라. 우리는 가난해도 너 하나만 보고 행복하게 살았다. 네가 곁에 없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겠니? 하지만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는 밖으로 뛰쳐나갔어. 그날 밤 칠성이는 마당에 서서 씩씩거리며 어두운 하늘을 노려보았지. 집안에서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와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어. 바람이 거세지며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혀 기괴한 소리를 내었고 마치 산신령이 칠성이의 불효를 꾸짖는 듯 했단다. 그러나 칠성이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써서 그 땅 문서를 손에 넣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지. 악마의 속삭임이 그의 귀를 완전히 막아버린 거야.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어. 칠성이는 밥도 먹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시위하거나 아버지가 밭에 나가면 몰래 안방을 뒤지며 땅 문서를 찾으려 했지. 그러다 마침내 장롱 깊숙한 곳, 헌옷가지 사이에 꽁꽁 숨겨진 땅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어.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고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단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그를 화려한 세상으로 인도해줄 황금 열쇠처럼 보였으니까 그는 주저없이 그것을 품에 안고 방을 나섰어. 마침 장이 서는 날이었어. 칠성이는 땅 문서를 품에 감추고 읍내 장터로 향했지.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가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어. 저 칠성이가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먼. 무슨 일이 난 게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김서방이 칠성아, 어디 가는가 하고 물었지만 칠성이는 대꾸도 않고 시판이 지나쳐 버렸어. 그의 발걸음은 죄책감보다는 기대감으로 가볍기만 했지. 읍내 복덕방에 도착한 칠성이는 헐값에라도 좋으니 당장 땅을 팔아 돈으로 바꿔달라고 재촉했어. 복덕방 주인은 칠성이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지만 워낙 좋은 땅이라 금방 임자가 나타났단다. 그 시각 밭에서 돌아온 박노인은 안방 문이 열려 있고 장롱이 파헤쳐진 것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장롱 안을 더듬어 보았지만 평생을 지켜온 그 소중한 땅 문서는 온데간데 없었지. 아이고, 이놈이 기어이 사고를 쳤구나 할멈. 칠성이가 땅 문서를 가져갔어. 박노인은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어. 할멈도 부엌에서 뛰쳐나와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두 노인을 덮쳤고 평화롭던 초가집은 순식간에 비탄에 잠기고 말았단다.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와야 할 아들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그날 밤 칠성인의 집마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빗소리만이 가득했단다. 칠성이는 읍내에서 땅 판 돈을 전대에 가득 채워 허리에 두르고는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어. 그가 짐을 꾸리는 동안 박노인과 할멈은 방문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 천둥이 우르릉 쾅 하고 칠 때마다 낡은 문풍지가 파르르 떨렸고 부모님의 가슴도 함께 내려앉는 듯 했어.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칠성아,
제발 가지 마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다라고 애원했지만 칠성이는 짐을 싸는 손을 멈추지 않았단다. 그의 눈에는 이미 가족도 고향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한양의 화려한 불빛만이 어른거리고 있었으니까. 칠성이는 짐 보따리를 맨 채 부모님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리는 척 하더니 이내 몸을 돌려 방문을 나섰어. 그런데 그 순간 칠성이의 눈에 안방 구석에 놓인 작은 항아리 하나가 들어왔단다. 그것은 박노인 내외가 자신들의 장례를 치를 때 쓰려고 평생 푼돈을 모아둔 그야말로 목숨과도 같은 항아리였지. 칠성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 항아리마저 집어들고 품에 안았어. 이 돈도 제가 가서 불려서 나중에 비단 수의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뻔뻔한 말에 할멈은 아이고 이놈아 그게 무슨 돈인데 손을 대느냐 하며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단다. 하지만 이미 욕망의 노예가 된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어귀를 향해 내달렸지. 박노인은 지팡이도 잊은 채 맨발로 흙탕물을 튀기며 아들의 뒤를 쫓아갔어. 칠성아, 칠성아, 돌아와라. 늙은 아버지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칠성이는 귀를 막고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어. 번개가 번쩍이며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를 비추었을 때 칠성이는 마치 도망치는 도둑처럼 마을을 빠져나갔고 뒤따르던 박노인은 진흙탕에 미끄러져 그만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단다. 차가운 빗물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지. 마을 밖으로 나오자 칠성이는 그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섰어. 멀리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통곡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 맴돌았지만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소리를 떨쳐내려 했어. 두고 보세요. 제가 금이환영하면 다들 저를 우러러 볼 겁니다. 그때는 이깟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실 테니까요. 칠성이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진흙 범벅이 된 손으로 땅을 치며 오열했어. 그 밤 하늘도 그들의 슬픔을 아는지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구슬픈 비를 뿌려대었단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칠성이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걷고 또 걸었어. 며칠 뒤 드디어 한양의 거대한 성문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칠성이는 그 웅장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어. 왁자지껄한 장터에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넘쳐나고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니고 있었지. 시골 촌놈인 칠성이는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는 사람들 틈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코를 찌르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화려한 기와집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거든. 칠성이는 전대를 꽉 움켜쥐며 여기가 바로 내가 살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단다. 칠성이는 우선 허름한 주막에 짐을 풀고 가져온 돈을 어떻게 굴릴지 궁리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겁이 나서 조심스러웠지만 며칠 장터를 돌아다니다 보니 돈 버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 보였지. 그는 우연히 만난 한 거강꾼의 소개로 작은 상단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칠성이의 두둑한 전대를 보고는 짐짓 친절한 척 접근했어. 형씨, 보아하니 시골에서 큰 뜻을 품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와 함께라면 금방 큰 돈을 만질 수 있소.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가진 김 서방이라는 자가 칠성이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지. 칠성이는
그들의 화려한 언변과 겉모습에 속아 의심 없이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단다. 김서방과 그 패거리들은 칠성이를 데리고 다니며 한양의 유흥가를 구경시켜 주었어. 난생 처음 가보는 요리집에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기생들의 가락에 맞춰 술을 마시니 칠성이는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지. 아이고, 칠성 형님 역시 통이 크십니다. 이런 분이 왜 이제야 한양에 오셨는지 모르겠네. 간사한 무리들의 아첨에 칠성이는 기분이 좋아져서 밥값이며 술값을 턱턱 내놓았어.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물 쓰듯 새어 나가고 있었지만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한 칠성이의 눈에는 돈이 그저 종이 조각처럼 보일 뿐이었단다. 어느 날 김서방은 칠성이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나 했어. 칠성 형님, 저기 북쪽에서 질 좋은 인삼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사두면 내년 봄에는 10배로 뛴답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정보니 형님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칠성이는 귀가 번쩍 뜨였어. 고향에서 들었던 나그네의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지. 그는 두말하지 않고 남은 돈의 절반을 털어 김서방에게 건네주었어. 며칠 뒤 김서방은 실제로 꽤 많은 이익금을 가져와 칠성이에게 안겨주었어. 그것은 칠성이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지만 어리석은 칠성이는 자신의 장사 수완이 뛰어나다고 착각하며 더욱 기고만장해졌단다.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이 실감나는 나날이었어. 칠성이는 이제 허름한 옷을 벗어 던지고 비단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다니며 양반 행세를 하기 시작했지. 그는 더 이상 고향의 냄새나는 흙바닥이나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어. 가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부모님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나중에 성공해서 금감아 태워드리면 그만이지 하며 애써 죄책감을 덮어버렸어. 그는 자신을 박대인이라고 부르게 하며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매일같이 술판을 벌였어.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파리떼 같은 인간들만 들끓었지만 칠성이는 그들이 진정한 친구라고 믿었단다. 한편 칠성이가 떠난 산골 마을의 집은 폐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어. 칠성이가 가져간 것이 돈뿐만이 아니었기에 박노인 내외는 당장 먹을 끼니조차 있기 힘들었지.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이감 살 돈도 없어 냉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겨울을 나야 했어.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이었어. 박노인은 매일 아침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의 감나무 아래로 나가 하염없이 한양 쪽 하늘만 바라보았어.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칠성이가 오나 하며 귀를 기울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뿐이었단다. 할멈은 충격으로 시름시름 알아눕게 되었어.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도 할멈은 헛소리처럼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 우리 칠성이 밥은 굶지 않는지, 비 오는데 어디서 자는지,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났어도 부모는 그 못을 뽑지 못한 채 자식 걱정만 하는 것이었어. 이웃 사람들이 딱하게 여겨 죽을 쏘어다 주기도 하고 땔감을 갖다 주기도 했지만 두 노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었어. 마을 사람들은 천하의 몹쓸 놈,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놈이라며 칠성이를 욕했지만 박노인은 그때마다 내 자식 욕하지 마시오. 다 못난 애비 탓이오라며 오히려 사람들을 말렸단다.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서 칠성이의 사치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 그는 이제 웬만한 부자들도 엄두를 못 낼 만큼 큰 기와집을 세를 내어 살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값비싼 가구들을 들여놓았어. 김서방과 그 일당들은 이제 형님은 한양 최고의 거상이 되실 겁니다라며 그를 더욱 부추겼지.
칠성이는 자신의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고향에서 가져온 돈이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어. 아니, 알았다 해도 이번에 큰 건 하나만 터지면 된다는 생각에 무시해 버렸을 거야. 그는 점점 현실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허영심이라는 독이 온몸에 퍼져 있었단다. 어느 날 칠성이는 평소 자주 가던 주막에서 고향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 나무를 팔러 한양에 왔다는 김씨 아저씨였지. 칠성이는 그를 보고 흠칫 놀랐지만 이내 비단 옷자락을 펄럭이며 모르는 체하려 했어. 하지만 김씨 아저씨가 그를 알아보고 다가와 소매를 잡았어. 자네, 칠성이 아닌가 여기서 이러고 있었구먼. 자네 부모님이 지금 어떤지 알기나 하는가. 김씨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자 칠성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김씨의 손을 뿌리쳤어. 누구요? 사람 잘못 보셨소. 나는 그런 촌구석 모르는 사람이요. 김씨 아저씨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어. 에이, 썩을 놈. 내 놈이 비단 옷을 입었다고 내 근본이 바뀔 줄 아느냐. 내 부모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내 놈은 여기서 술 타령이나 하고 있구나. 천벌을 받을 게다. 김씨의 호통 소리가 주막을 울렸지만 칠성이는 하인들을 시켜 그를 쫓아내버렸어. 재수없게 어디서 미친 노인네가 와서 행패야. 칠성이는 짐짓 태연한 척 술잔을 비웠지만 술맛은 이미 쓰디썼어. 가슴 한구석이 쿡쿡 찔려왔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불안감을 지우려 애썼단다. 그것이 파멸로 가는 마지막 경고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칠성이의 전대는 이제 거의 비어가고 있었고 김서방은 점점 더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제안해 왔어. 형님, 이번에는 진짜 대박입니다.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비단을 몽땅 사재기하는 건데 이 돈만 투자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칠성이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미 도박에 빠진 사람처럼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 그는 남은 돈을 모두 긁어 모으고 그것도 모자라 새들어 살던 집의 보증금까지 빼서 김서방에게 건네주었지. 이게 내 전 재산이네. 확실한 거지. 칠성의 물음에 김서방은 비열한 미소를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그날 밤 칠성이는 꿈을 꾸었어. 고향 집마당에 감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바람에 흔들리는 꿈이었지. 꿈속에서 안방문을 열어보니 부모님은 보이지 않고 차가운 냉기만 가득했어.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만 구슬프게 들려왔어. 칠성이는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 창밖에는 으스스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의 촛불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어. 하지만 칠성이는 다시 이불을 뒤집었으며 생각했어. 내일이면 큰 돈이 들어온다. 그때 고향에 가서 떵떵거려 주마. 어리석은 아들은 끝까지 헛된 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단다. 아침 해가 떴지만 칠성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만 같았어. 약속한 날이 밝았는데도 김서방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 칠성이는 아침 일찍부터 대문 앞을 서성거리며 목이 빠져라 골목 어귀를 바라보았어. 이 사람이 늦잠을 자나 아니면 물건을 싣고 오느라 늦는 건가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은 가슴을 옥죄어 왔단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라 쳐다보기를 수십 번.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칠성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직접 김서방이 머물던 여각으로 달려갔어.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도착한 여각은 텅 비어 있었어. 주인에게 물어보니 청천벽력 같은 대답이 돌아왔지. 김서방이요. 그 사람. 어젯밤에 짐 다 싸서 야반도 주했소. 방세도 안 내고 도망갔다니까요. 칠성이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 그럴 리가 없어. 내 돈, 내 전 재산이. 칠성이는 미친 사람처럼 여가간을 뒤졌지만 남은 것은 쥐들이 파먹은 낡은 집신 한 짝뿐이었어. 그제야 칠성이는 자신이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어. 칠성이는 넋이 나간 채 거리를 헤매었어. 혹시라도 김서방을 마주칠까 하여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지만 그 능글맞은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지. 그러다 문득 자신이 살던 집이 생각났어. 보증금이라도 건져야겠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더 끔찍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 집주인과 험상칠은 장정들이 대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던 거야. 이보시오 박대인. 아니 박칠성 자네가 보증을 섰던 김서방이 빚을 잔뜩 지고 튀었네. 자네가 그 패거리와 한통속이니 자네 집 보증금으로 빚잔치를 해야겠네. 집주인은 싸늘하게 말하며 칠성이를 가로막았어. 무슨 소리요? 나도 피해자란 말이요. 그 보증금은 내 마지막 남은 돈이요. 칠성이가 악을 쓰며 대들었지만 장정들은 콧방귀를 뀌며 그를 짐짝처럼 들어 밖으로 내동댕이 쳤어. 시끄럽다 이 사기꾼 놈아. 당장 꺼지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칠성이는 진흙탕 속에 처박힌 채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어. 어제까지만 해도 박대인이라 부르며 굽신거리던 이웃들도 혀를 차며 손가락질할 뿐이었지. 칠성이는 입고 있던 비단옷마저 빚쟁이들에게 빼앗기고 남루한 갱겹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거리로 쫓겨나고 말았단다. 한양의 밤거리는 매서웠어. 갈 곳 잃은 칠성이는 다리 밑 거지 소굴로 기어 들어갔지만 텃세 심한 거지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나기 일쑤였지. 배고픔과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와집 아랫목에서 기름진 고기를 씹던 그였는데 이제는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뒷골목에서 남이 버린 밥짓거기를 주워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된 거야. 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칠성이는 몸을 웅크리며 고향집의 따뜻한 아랫목을 떠올렸어.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 냄새가 환영처럼 코끝을 스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흙투성이 얼굴을 적셨단다. 그렇게 며칠을 짐승처럼 살다 보니 칠성이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때가 꼬질꼬질하여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지. 그는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 남의 집 담벼락을 고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등 뼈가 부서져라 이랬지만 손에 쥐어지는 것은 보리밥 한 덩이와 멸시 어린 시선뿐이었어. 젊은 놈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됐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칠성이는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어.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었을 뿐이야. 그의 가슴 속에 가득했던 욕망의 불꽃은 이제 차가운 재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지. 어느 날 칠성이는 횟감을 파는 장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 지객꾼들이 나무를 부려놓고 잠시 쉬는 틈을 타 떨어진 나무 조각이라도 주울 요량이었지. 그런데 저만치에서 낯익은 소달구지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 칠성이는 눈을 비비고 자세히 쳐다보았어. 뿌리 한쪽으로 굽은 누렁소. 그리고 그 고삐를 잡고 있는 구부정한 노인.
바로 고향 마을 옆집에 살던 최씨 아저씨였어. 칠성이는 반가움에 벌떡 일어났다가 이내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깨닫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 차마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지. 하지만 배고픔과 고향 소식에 대한 갈증이 수치심을 이겼어. 칠성이는 갓을 푹 눌러쓴 채 슬그머니 최씨 아저씨 곁으로 다가갔어. 최씨 아저씨는 나무를 흥정하느라 여념이 없었지. 칠성이는 목소리를 잔뜩 깔고 물었어. 어르신, 혹시 저기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오셨습니까? 최씨 아저씨는 힐끗 그를 쳐다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어. 그렇소만. 뉘신지 칠성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물었어. 혹시 그 마을에 박노인 내외부는 잘 계시는지요? 제가 예전에 신세를 좀 진 적이 있어서. 그 질문을 들은 최씨 아저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긴 한숨을 내쉬었지. 아이고, 말도 마시오. 그 집 생각만 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슴을 친다오. 칠성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랐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씨 아저씨는 먼 산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입을 열었어. 작년 겨울이 유난히 춥지 않았소, 그 집 아들놈. 칠성이라던가 그 천하의 몹쓸 놈이 집안 재산 다 털어 도망가는 바람에 두 노인이 냉방에서 굶주리며 겨울을 났다오. 칠성이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요. 최씨 아저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어. 박노인은 화병으로 먼저 세상을 뜨셨고 할멈도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뒤에 따라가셨지. 죽는 순간까지도 그 썩을 놈 아들이 돌아올까봐 대문을 열어두고 눈도 못 감으셨다더군. 마을 사람들이 거적대기로 덮어 뒷산에 묻어주긴 했지만 세상에 그런 비참한 죽음이 또 어디 있겠소. 아저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칠성이의 가슴을 난도질했어. 그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애썼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 그놈이 사람 새끼라면 당장이라도 와서 무덤 앞에 머리를 박고 죽어야 마땅하지. 찝찝. 근데 젊은이는 누구요? 왜 그리 떠시오? 최씨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지만 칠성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 그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숨어들었어. 그리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단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칠성이의 통곡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지만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 그가 훔쳐 달아난 그 돈. 그것은 부모님의 생명줄이었어. 그가 한양에서 술 마시고 흥청망청 쓰는 동안 부모님은 탕감 하나 없이 차가운 방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얼어 죽어갔던 거야. 그가 걸친 비단옷 한 벌 값이면 부모님이 따뜻한 밥을 배불리 드시고도 남았을 텐데 그가 친구라 믿었던 사기꾼들에게 가져다 바친 돈이 부모님의 수의 값이자 관값이었던 거야. 칠성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 이 손이 바로 부모님을 죽음으로 내몬 흉기처럼 느껴졌지. 후회는 늦었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밤이 깊도록 칠성이는 울고 또 울었어. 눈물이 말라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 비록 늦었지만 가서 빌자. 부모님 무덤 앞에 가서 피눈물을 흘리며 사죄하자. 그리고 나도 거기서 죽어 부모님 곁으로 가자.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어. 칠성이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 배는 고프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
이제 그에게 한양의 화려한 불빛은 지옥불보다 더 끔찍하게 보였어. 칠성이는 곧장 성문을 향해 걸었어. 겨울바람이 다시 매섭게 불어오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지. 기다리세요. 이 불효자식이 갑니다. 가서 매를 맞든 벼락을 맞든 달게 받겠습니다. 칠성이는 찢어진 옷자락을 여미며 북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털이 거짓골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양에 올 때보다 훨씬 무겁고 진중했어. 그의 등 뒤로 화려했던 욕망의 도시 한양이 멀어지고 있었고 앞에는 차가운 어둠과 고난의 길만이 펼쳐져 있었단다. 하지만 칠성이는 멈추지 않았어. 눈발은 점점 굵어져 한방눈이 되어 내렸어. 길은 순식간에 하얗게 덮였고 칠성이의 집시는 금세 젖어 발이 시려왔지.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산길을 홀로 걸으며 칠성이는 지난날의 과오를 뼈저리게 되새겼어. 바디라다 새참을 먹으며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얼굴, 밤늦게까지 텟바느질 하시던 어머니의 구분 등 그 소중한 풍경들을 왜 지긋지긋하다고 여겼을까? 행복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바로 내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있었음을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거야. 배고픔에 눈앞이 가물거리고 다리가 꺾일 듯 아팠지만 칠성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 길가에 쓰러져 죽더라도 고향 땅을 밟고 죽고 싶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지. 그는 길 가던 사람들이 버린 사과 껍질을 주워 먹고 개울물로 배를 채우며 걷고 또 걸었어. 며칠을 걸었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이 흘렀어. 그의 발은 부르터서 피가 맺혔고 옷은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졌지만 고향을 향한 집념은 꺾이지 않았어. 오히려 몸이 고통스러울수록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단다. 드디어 멀리 익숙한 산새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어릴 적 뛰어놀던 뒷산 봉우리가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칠성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지.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칠성이는 다 풀려가는 다리에 힘을 주며 산 모퉁이를 돌았어. 저 멀리 마을 입구를 지키는 늙은 감나무가 보였어. 잎은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했지만 마치 팔을 벌려 그를 맞아주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 아래서 계셔야 할 부모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 칠성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눈 덮인 마을길을 기어가듯 걸어갔단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는 칠성이의 발걸음은 손뭉치처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급하게 뛰고 있었단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인 마을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가끔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지. 예전 같으면 낯선 인기척에 동네 개들이 요란하게 지저댔을 테지만 지금은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강산이었어. 칠성이는 혹여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지만 사실 이 추운 날씨에 밖에 나와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다. 집집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지. 드디어 칠성이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 그립고도 사무치게 원망스러웠던 옛집 앞에 도착했어.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기에 충분했단다. 언제나 반질반질하게 닦여있던 살인문은 한쪽이 떨어져 나가 삐딱하게 매달려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자풀들이 눈속을 뚫고 흉하게 솟아 있었지. 담벼락 곳곳은 무너져 내려앉았고 지붕의 이형은 썩어서 검게 변해 있었어.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흉가에 가까운 모습이었지.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기둥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둘러보니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뱃단을 나르던 기억. 어머니가 텃밭에서 고추를 따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 칠성아, 밥 먹어라 하고 부르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듯 했지만 현실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지. 부엌 문은 반쯤 열려 덜컹거리고 있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솥단지에는 붉은 녹이 슬어 있고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 거미줄이 쳐진 부뚜막을 보며 칠성이는 주저앉아 꺽꺽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어. 어머니, 제가 왔어요.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리고 이렇게 만들었네요. 한참을 울던 칠성이는 정신을 차리고 집 뒤편 양지바른 언덕으로 향했어.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그곳에는 눈에 덮인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 무덤들은 마치 서로를 의지하듯 꼭 붙어 있었어. 아무런 비석도 없이 그저 흙으로만 쌓아 올린 초라한 무덤이었지만 칠성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고래등 같은 기와집보다 더 크고 위험 있게 다가왔단다. 칠성이는 무덤 앞으로 기어가듯 다가가서 쌓인 눈을 맨손으로 쓸어내리기 시작했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흙이 드러날 때까지 눈을 치웠지.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칠성이가 돌아왔습니다. 칠성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어. 차가운 눈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으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지만 가슴 속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도 감히 못하겠습니다. 칠성이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이 바닥에 눈을 녹여 작은 구멍을 만들었어. 그는 옷고름을 쥐어뜯으며 통곡했고 그의 울음소리는 산골짜기를 타고 메아리쳐 흘러갔단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눈발은 더욱 거세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어. 칠성이의 남루한 옷은 이미 젖어서 꽁꽁 얼어붙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지.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 이대로 여기서 얼어 죽어 부모님 곁으로 가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가셨는데 제가 어찌 살아서 따뜻한 곳을 찾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부모님과 함께 밤을 지새우겠습니다. 칠성이는 무덤가에 웅크리고 앉아 매서운 칼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었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칠성이의 의식이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뼈가 깎이는 듯한 추위가 고통스러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몽롱한 기운이 감돌았지. 몸은 얼음덩어리처럼 굳어가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자꾸만 감기려 했지. 아, 졸리다. 조금만 자고 일어나야지. 칠성이는 무덤가에 비스듬히 기대어 스르르 눈을 감았어. 귓가에서 윙윙거리던 바람 소리도 점점 멀어지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고요해졌단다. 그때였어. 칠성이의 코끝에 아주 익숙하고 구수한 냄새가 스쳐 지나갔어.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였어. 그리고 갓 지은 밥에 달큰한 향기도 섞여 있었지. 이 산중에 웬 밥 냄새지. 칠성이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어. 그런데 놀랍게도 칠흑같이 어둡던 눈앞이 환하게 밝아져 있는 게 아니겠어. 폐가처럼 무너져 내렸던 집은 온데간데 없고 문풍지가 새로 발린 깨끗한 방문에서 은은하고 따뜻한 호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 칠성이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 칠성이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집 쪽으로 걸어갔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중에 떠가는 기분이었지. 그가 마당에 들어서자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드르륵 하고 부드럽게 열렸어.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도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나타났단다. 칠성아, 이제야 오는구나. 밖이 많이 춥지어서 들어오너라. 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로 손짓을 했고, 옆에는 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어. 두 분 모두 칠성이가 기억하던 늙고 병든 모습이 아니라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지. 어머니, 아버지. 칠성이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 배고프지? 네가 좋아하는 조기 구워놨다. 얼른 와서 한술 떠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했어. 칠성이는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어.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아랫목은 절절 끓고 있었지. 칠성이는 부모님 사이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그동안의 모든 배고픔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단다. 그래. 많이 먹거라.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투박한 손으로 칠성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 칠성이는 입안 가득 밥을 물고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칠성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씀하셨어. 아니다. 이렇게 돌아왔으니 되었다. 이제 우리랑 같이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꾸나.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안전한 곳. 바로 어머니의 품이었지.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평화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다음 날 아침, 폭설이 그치고 맑은 해가 떠올랐어. 온 세상이 눈부시게 하얀 눈으로 뒤덮여 반짝이고 있었지. 마을 사람들은 밤새 눈이 많이 왔으니 길을 터야겠다며 빗자루를 들고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어. 마을 어귀부터 눈을 치우며 올라가던 최 씨. 아저씨와 동네 장정들은 박 노인네 집터 쪽을 바라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단다. 무덤 앞에 웬 사람 형상을 한 눈덩이가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아니, 저게 뭐야?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서둘러 달려가 조심스럽게 눈을 털어내보니 그곳에는 칠성이가 누워 있었어. 칠성이는 부모님의 무덤 사이에 편안하게 기댄 채 꽁꽁 얼어 숨을 거둔 상태였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의 표정이었단다. 칠성이의 얼굴에는 고통이나 회한의 빛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세상 모든 근심을 털어버린 듯한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 마치 아주 달콤하고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 같았지. 그의 양손은 깍지를 낀 채 가슴 위에 놓여 있었는데 소중한 것을 꼭 끌어안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숙연해졌어. 기어이 돌아왔구먼. 늦었지만 그래도 부모 곁에서 갔으니 다행이야. 최 씨 아저씨가 혀를 차며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칠성이의 시신을 덮어주었어.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를 탓하던 마음을 거두고 양지 바른 곳을 골라 땅을 파기 시작했어. 꽁꽁 언 땅을 파느라 곡괭이가 튕겨나갔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지. 그들은 칠성이를 박 노인 내외의 무덤 바로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어. 살아서는 불효자였지만 죽어서라도 부모님 곁에서 속죄하며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단다. 장례를 치르고 내려오는 길.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박 노인네 가족의 무덤을 바라보았어. 세 개의 봉분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이지 않고 정다워 보였지. 눈 쌓인 산골 마을에
다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그 바람 소리는 더 이상 춥거나 매섭게 느껴지지 않았어. 마치 칠성이가 부모님을 만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처럼 들렸거든. 비록 헛된 욕심으로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칠성이는 가장 따뜻한 고향의 품으로 돌아와 긴 여행을 마친 것이었어.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칠성이의 이야기가 조금 슬프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그가 느꼈던 그 따뜻한 밥상과 부모님의 품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렴. 우리가 찾아 헤매는 행복과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따뜻한 집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렴. 내일 아침에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너희를 깨워줄 거야. 잘 자거라. 이야기 하나가 끝나고 밤이 더 깊었지만 아직 잠들지 못한 분들이 계신가 보군요. 칠성이의 이야기가 너무 슬퍼 가슴이 먹먹해 잠이 오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지요. 칠성이가 떠나고 난 뒤 그 마을과 남겨진 무덤에 얽힌 마치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짧은 뒷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정말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칠성이와 부모님이 나란히 묻힌 그 양지바른 언덕은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눈물고개 혹은 효자 반성터라고 불리기 시작했단다. 봄이 되면 그 무덤가에는 유독 진달래꽃이 붉게 피어 올랐는데 마을 노인들은 그것을 보고 칠성이의 피눈물이 꽃이 되어 피었다고 말하곤 했지. 신기한 것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 무덤가에 자라난 잔디만은 언제나 푸르고 싱싱했다는 점이야. 사람들은 칠성이의 부모님이 죽어서도 아들이 덮고 있는 이불이 낡을까 걱정하여 하늘에서 눈물로 적셔주기 때문이라고 믿었어. 그곳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일깨워주는 성지가 되었던 셈이지. 어느 해 여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젊은 선비 하나가 길을 지나다 그 마을에 들르게 되었어. 선비는 몹시 지쳐 있었고 마침 해가 저물어 칠성이네 집터 근처에 있는 큰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지. 그런데 어디선가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 선비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홀린 듯 걸어갔는데 그 소리는 바로 칠성이 가족의 무덤 앞에서 들려오고 있었어.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바람만이 무덤가의 억새를 흔들고 있었을 뿐이야. 선비는 기이하게 여겨 마을로 내려가 주막 주인에게 그 사연을 물었고 칠성이의 슬픈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단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선비는 크게 감동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가 술 한 잔을 올리고 절을 했어. 그리고는 붓을 들어 무덤 앞 바위에 시 한 수를 남겼는데 그 내용이 이러했단다. 살아서는 부모 마음 못 헤아리더니 죽어서야 그 품 그리워 흙이 되었네. 늦게나마 돌아와 곁에 누웠으니 이제는 꿈속에서라도 효도하거라. 선비가 이 시를 짓고 난 뒤 하늘에서 갑자기 맑은 비가 쏟아져 내려 바위의 글씨를 씻어내렸다고 해.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가 그 시를 받고 고마움의 눈물을 흘린 것이라 여겼지. 그 후로도 그 바위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단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칠성이를 기억하는 노인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그 마을의 모습도 많이 변했어. 초가집들이 사라지고 튼튼한 기와집들이 들어섰으며 구불구불하던 산길도 넓어졌지. 하지만 칠성이가 살던 집터에 있던 그 늙은 감나무만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감나무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붉은 감을 주렁주렁 매달았는데 마을 아이들이 감을 따려고
나무에 오를 때마다 어른들은 이렇게 주의를 주곤 했어. 얘들아,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가마나는 따지 말고 남겨두어야 한다. 그건 칠성이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마음이니라. 그래서 그 감나무 꼭대기에는 겨울이 깊어지도록 까치밥 하나가 그러나 따뜻하게 매달려 있곤 했단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천둥이 치는 날이면 마을 아이들은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곤 했어. 그럴 때면 할머니들은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지. 무서워할 것 없다. 저건 칠성이가 부모님 산소에 비가 들이치지 않게 하려고 하늘에서 뛰어다니며 막아주는 소리란다. 그러면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고 칠성이 형이 하늘나라에서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을 거라 상상하며 스르르 잠이 들었어. 비록 살아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죽어서 남긴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훈과 위로가 되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된 것이지. 어떤 날은 밤늦게 술에 취한 나그네가 그 고개를 넘다가 길을 잃고 쓰러져 잠든 적이 있었어. 한겨울이라 자칫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나그네가 눈을 떠보니 누군가 자신에게 따뜻한 집단을 덮어준 흔적이 있었어. 나그네는 마을로 내려와 꿈결에 덩치 큰 젊은이가 나타나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갑니다 하며 등을 떠밀고 짚을 덮어주었다고 말했어. 사람들은 그 젊은이가 바로 칠성이의 혼백이라 믿었어. 자신이 추위에 떨며 죽어보았기에 길 잃은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한 것이겠지. 그렇게 칠성이는 마을의 수호신 아닌 수호신이 되어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야. 이제 정말로 긴 이야기가 끝을 맺을 시간이 되었구나. 칠성이의 집터에는 지금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겠지. 그 눈 이불 아래서 칠성이와 부모님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긴 겨울잠을 자고 있을 거야. 다시는 배고픔도 추위도 이별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말이다. 여러분도 이제 그만 무거운 눈꺼풀을 내려놓으렴.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 아쉬웠던 일, 걱정되는 일들은 모두 칠성이 내 집 아궁이에 던져 태워버리고 오직 따뜻하고 포근한 생각만 하면서 잠자리에 들기를 바란다. 창밖의 바람 소리는 자장가 소리요. 어둠은 여러분을 감싸주는 포근한 담요란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렴. 마음이 점점 가라앉고 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꿈속에서는 칠성이 내 집처럼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밥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길 바란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면 내일 아침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잊지 말고 멀리 계시다면 마음으로나마 안부를 전해보렴. 그 마음이 다 여러분의 꿈자리를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자, 이제 불을 끄고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귓가에 머물러 깊고 편안한 숙면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아들, 딸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평안한 밤을 보내기를 기도하며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전체 이야기 종료.